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어제 이어서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01440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오늘 좀 지수 하락에 의한 좀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 지수가 그래도 어, 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캔들 자체를 보면 좀 크다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뭐 1% 미만이니까 좀 약보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600포인트를 다시 원래 21선 지지해주면서 원래 계속 가고 있었는데 요게 좀 하락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도 항상 아셔야 될 게 왜 하락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하락했네 이러고만 잊지 마시고 이게 왜 하락했는지 그 부분을 좀 파헤쳐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같이 보고 대한전선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만 해봐도 사실상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바빠서 신경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왜 떨어졌는지 이 찾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방송 드리고요. 일단은 경계심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21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 연준이죠. 의장이 이제 의회 발언 앞두고 높아진 경계심 속에 2600선을 밑돌며 거래를 마쳤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파월 의장이 항상 좋은 말은 하진 않아요. 항상 뭔가 애매한 말을 하는데 그 애매한 말이 결국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파월 의장은 21일, 22일 현지 시간 의회에 출석해 반기 통합 정책 보고에 나선다. 근데 이 통합 정책 자체가 좋을 수가 없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례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해 어떤 힌트를 내놓을지 시장 참여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보게 되면 이 불확실성이 생겨버린 거죠. 예, 어쨌든 파급력이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 단기적으로 과열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으로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매물 소화 자체는 굉장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매물 소화 말고 이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안 좋은 점은 어떻게 되냐면 지수 하락하면서 굳이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도 같이 하락해 버린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 강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약한 점도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 중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이 중국, 우리 미국, 중국이 사실상 이 시장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거는 중국이 더 크죠.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큰데 이제 증시나 이런 뭔가 이 그 기축통화국 자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 달러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떠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한국에 그대로 반영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뭔가 먹거리나 아니면 우리 앞으로 뭐 이렇게 그 경제 발전, 우리 한국이 어떠한 부분을 판매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활동은 중국 시장이 사실상 앞으로 미래적으로 보면 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영향력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사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 0796 매매 동향 보면 근데 항상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항상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좀 아쉽다. 그렇죠? 거래량이 어제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수준으로 줄었어요. 근데 뭐 사실상 뭐 이슈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 15,000원 포인트를 계속 터치해주고 있다. 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이슈가 컸던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상 계속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얘도 이 하락할 때 이런 구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계속 하락이 이어져요.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요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어떤 흐름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 이 하락 구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다시 올라갔다가 또 하락했다, 이런 구간이 많은 만큼 대한전선도 제가 뭐 에코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다 보면은 큰 상승이 분명히 한 번쯤은 나와 주는데, 그게 2만원 구간까지는 아닐 것이다. 더 큰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도 있는데, 어제 말씀드리는 건 그냥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대한전선 에코프로처럼 이슈가 많기 때문에, 모멘텀도 엄청 크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뭐 3만원 4만원 갈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언젠지도 모르고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라는 두리뭉실한 말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 대한전선의 어떠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당장에 앞에 있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슈들을 좀 조합해 봤을 때 무난하게 좀 잘 물량 모아 가시면 18,000원 정도까지는, 16,000원 돌파하면 충분히 갈 것이고, 이제 여기서 뭔가 이슈화가 된다라고 하면 2만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신규 접근도 신규 접근이지만, 만약에 2만원 이상 물량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대응해 나가면서 물량을 꾸준히 모아가야 한다,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제가 유튜브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좀 자만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진짜 거의 한 3년 가까이 됐어요. 찍은 지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3년째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대한전선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실제로 회사도 방문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대한전선을 많이 좀 애착도 많이 찍다 보니까 애착도 많이 가고 그런 종목이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보단 지식이 많다, 요 정도로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댓글에 여러 이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남기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피드백을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항상 피드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상승을 한 후에 어쨌든 간에 이 15,000원 선을 계속 터치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지수만 괜찮아지고 대한전선 2분기 실적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16,000원 통해서 18,0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 하락에 의한 하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뭐 대한전선 또 떨어지네 뭐하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앞으로를 좀 지켜보시면은 좋은 결과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댓글 한번 볼게요. 오늘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핸드폰에 이렇게 안 나왔는데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오늘 그냥 그 이름 따로 호명하지는 않을게요. 감사드리고요.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이름으로 안 나오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불타 평단 16,900원인데 나쁘지 않아요. 2,000원에서 잘 하셨어요. 16,900원이면 이제는 보유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타기 하면 좋은 거죠.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지금 대한전선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